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와 한 주장들이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계엄 관련 쪽지를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준 적도 없다. 이렇게 모조리 부인했지만 청문회에 나온 전 국정원 차장은 싹 다 정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마치 들리는 듯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또 외교부 장관은 자신은 대통령에게서 직접 쪽지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이 다른 모든 관련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하이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른바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쪽지를 건네준 건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맞습니다. 비밀스럽게 불러서가 아니라 4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준 거 맞죠? 그 사실입니다. 조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앞서 지난달 열린 본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건넨 쪽지엔 계엄 이후 각 부처에서 해야 할 지시사항이 담겨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비비를 편성할 것, 조 장관에겐 재외공간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 전 신문에서도 최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에 대해 내가 썼는지 가물가물하다는 취지로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이 윤 대통령의 진술을 뒤집고 있는 가운데 추후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입장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JTBC 하이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 내각과 군, 국정원 등 여러 고위 관계자들의 증언을 거짓말로 만들었고 하루 만에 다시 또 반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앞선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국무회의를 거친 적법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는 한덕수 당시 총리의 증언을 뒤집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든 겁니다.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부지법에서 진행된 구속피의자 신문에 전격 출석했습니다. 40분 넘게 직접 발언하며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친 적법한 계엄이었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향해 직접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회의를 거쳐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때문에 내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 나와 잘못된 계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거죠?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앞서 검찰도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자 있는 국무회의였다고 결론 냈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자 불과 5분 만에 회의를 끝내고 나는 간다며 방송으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계엄 전 국무회의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취재 결과 검찰은 또 계엄 당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내역, 그리고 윤 대통령이 준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내용이 담긴 쪽지까지 확보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계엄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뺏긴 거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이 김용현 전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부하 탓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은 현장 상황이 혼란스럽다길래 사상자가 날 수도 있다고 판단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게 사람을 빼내라고 지시했는데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오해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겁니다. 이승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항명이 될지는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을 물어보니 곽 전 사령관이 혼란스럽다고 해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람을 빼낼 수 있으면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급박한 상황에서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빼내라는 지시로 오해했을 수 있고 질서 유지를 위해 지시한 것이 와전된 것 같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사람을 빼내라고만 했는데 곽 전 사령관이 오해해서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김 전 장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면 계엄군 철수 지시를 내렸으면 되는데 사람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 작성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미뤘는데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의 책임을 곽 전 사령관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선거가 부정이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다.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청한 증인들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여러 명 포함됐습니다. 음모론을 퍼뜨려온 대학 교수 김용현 전 장관의 대리인뿐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투표 관리관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여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탄핵 심판 변론에서 부정선거를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팩트를 확인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JTBC 취재 결과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증인 24명 가운데 부정선거 입증을 위한 증인만 9명에 달합니다. 여기엔 선거 무효 소송을 대리했던 박주현 유승수 변호사가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선거 관리를 할 필요가 없죠. 아니, 차라리 그냥 행정부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뭐하러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기관을 만들어서 선거 관리를 시키겠어요? 하지만 법원에서 부정선거로 인정돼 선거 무효 소송이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는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 대리인이기도 합니다. 당장 내일 헌재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김 전 장관의 대리인까지 증인으로 부르려 했던 겁니다. 이외에도 유튜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온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대학 교수도 증인 신청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QR코드와 프린트 전문가라 주장하는 재검표 참관인과 성명 불상의 투표관리관도 포함됐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 없는 일부 증인만 우선 채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4차 변론은 20명이 방청할 수 있는데 2,800명이 넘게 신청해 1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있어서는 안 될 사법부 테러가 벌어졌지만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에게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에워싸고 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법원 폭동을 부추겼던 극우 유튜버들은 헌재로 자리를 옮겨 똑같이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입니다. 법원 폭동 가담자 수십 명이 경찰에 연행된 뒤 한 극우 유튜버의 라이브 방송 영상입니다. 화면 아래 계좌번호와 사랑제일교회 글씨도 보입니다. 지금은 삭제된 이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지휘하는 듯 실시간 방송을 이어갑니다. 날이 새가고 있습니다. 곧 우리 원군이 달려오니까 좀만 더 버티시게요. 그럽시다. 자,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죽어요. 잡아가려면 잡아가. 죽여라면 죽여. 폭동 행위를 잘한 일이라 말하고 시청자들에게 다 모이라고 합니다. 자, 소화기 가져와요. 소화기. 방아선을 여기다 만들어요. 자, 우리 시니어분들 앞으로 앞장서 주세요. 시니어. 우리가 오늘 법원 공격을 잘한 거예요. 한번 꼰대를 보여줘야 돼요.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오셔야 됩니다. 현장. 이 유튜버는 어제 윤 대통령이 출석한 헌법재판소 집회도 실시간 중계합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허위 정보를 내세우며 헌재를 포위하자고 소리칩니다. 이번에 JTBC 기자 의혹 있었죠? 누가 문 부셨어요? 뿌락지들이 문을 부시지 않았습니까? 네. 100만이 모여봐. 광화문뿐만이 아니라 헌재까지 싹 둘러쳐. 얼싸. 앉아. 네. 헌재 못 나가. 헌법재판소 앞은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경찰은 헬멧과 방패를 갖췄고 신체 보호복까지 입었습니다. 저희 밀착 카메라 취재진도 최대한 안전하게 취재 중인데 아직까지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윤 대통령 지지자들, JTBC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자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된 허위 정보를 말합니다. 그분 아니에요? 네. 아주 유사하게 생겨서. 천 남성은 입건이 됐고 특정이 됐어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그거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어쨌든 JTBC가 가담이 됐다라는 거. 저 JTBC의 이상엽 기자입니다. 이상엽? 상자 엽서할 때 엽이. 엽자? 네. 중국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중국인이거나 뭐 조선족이거나. 국적은 한국이고 부모님은 강원도에 계세요. 중국에 뭐 받았어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한창일 때의 안국역 4번 출구. 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사거리를 바짝 통제했습니다. 경찰 4천여 명이 통행로를 지켰고 경찰 버스 100여 대로 일종의 차단벽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가 경찰을 상대로 명찰이 없다고 따지자 왜 명찰이 없냐 이거 이 사람은.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왜 말을 못해요? 한국말 못해? 한국 사람 같지 않아요. 능력이야. 명찰이 아니야. 오히려 다른 윤 대통령 지지자가 이 유튜버를 나무랍니다. 사적으로 하자. 저희 괜찮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촌스러워. 우리는 세련되게 우리 의견을 표하면 되지.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번엔 헌재 입구로 몰려듭니다. 지금 신고된 집회는 끝이 났습니다. 다들 모여 계시지 마시고요. 지하철 등을 통해서 귀가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디 감히 국민을 무시해? 아주 진압 작전에 그냥 룰을 모르는구만. 오후 6시 헌재에서 1km쯤 떨어진 곳에 경찰 오토바이들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경찰도 현장 인근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후 9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뒤에야 헌재 주변의 혼란은 끝났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충격이 생생한 오늘도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격렬한 장면들이 포착됐습니다. 선동과 폭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